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지난 6월 30일 미국 판문점 회담이 벌어졌죠. 속보들은 많이 쏟아졌지만 심층 분석 기사는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해 김정기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 가짜 평화, 위장 평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문재인과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루어낸 이 세기의 역작으로서 대평화쇼죠, 뭐. 네, 평화쇼. 평화쇼인데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 보면은 그 이후 생산하는 문재인의 발언을 보면 참 무섭다 그렇게 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 했어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건 제가 알거든요. 그런 말이 실제로 나왔었나요? 아니죠. 그냥 본인이 해석하기로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이 DMZ가 상징적인 현장이잖아요. 한국 전쟁이 1953년에 종전이 됐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냥 휴전 상태예요. 정전 체제고. 그래서 평화 체제가 구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아직까지는 평화가 온 게 아닌데 이 DMZ의 이 북한 척 땅을 그 당시 이 1950년 한국 전쟁의 그 마무리 작업을 어쨌건 정전의 형태로 미국과 북한과 이 중국이 당사국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당사국의 국가 원수가 중의 우리 쪽인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그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종전선언이었다. 이런 사기극이 어디 있어요? 아니 평화파리를 해도 유분수지. 네.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을 해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역겹고 너무 그 거짓쇼고 양의 탈을 쓴 그 문재인의 이 평화 행보에 대해서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사실 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게 이제 팍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야, 네.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팍스 말씀하신 제가 거예요. 워낙 자주 하니까 이제 좀 네. 압니다. 예. 그렇죠. 팍스라는 게 라틴어로 평화잖아요. 네. 이 평화의 개념은 전쟁하고 연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 다음에 평화가 오잖아요. 네. 인류의 역사가 전쟁사잖아요. 네. 그리고 전쟁에 가장 익숙해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일본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세계 1등, 2등 국가가 된 이유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역사가 일종의 전쟁의 역사였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게 전략 전술 없이 전쟁을 치룰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 세계 1위 국가, 2위 국가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전쟁 국가였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체득된 그 전략 전술이 일상적으로 체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평생 평화만 외치고 남의 땅을 한 번도 외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나홀로 평화주의자 우리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대로 된 전쟁 치른 적 있습니까? 전쟁의 역사가 당하는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전략 전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전에서 만날 외교협상 무대에서도 깨지고 실제 전쟁에서도 깨지고 만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좀 더 현명하고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팍스라는 이 라틴어는 평화인데 영어로는 피스잖아요. 네. 평화는 전쟁 다음에 오는 것이다. 그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의한 평화 체제 정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장악을 하고 그 이후 그것의 보상으로서 찾아오는 게 평화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로마 중심의 세계 질서를 이야기할 때 로마에 의한 평화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미국에 의한 평화 체제라고 해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이 18번으로 외치고 다니는 게 평화잖아요. 네. 제일 먼저 취임하자마자 저 베를린으로 날아가서 평화를 외쳤고 최근에는 오슬로 가서 또 평화를 외치고 또 이번에 이 판문점 회담에 조연 역할도 못한 주제에 평화 파리를 하면서 한국 전쟁 이후 여전히 정전 상태에 있는 정전 체제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라는 사람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이었다 하고 사기극을 벌이니 네.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평화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아직도 이 땅에 평화가 온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이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전환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다 최근에 북한이 맹실상부한 핵 보유국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비공인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 전후 성전국가 5개국이 있잖아요. 네. 이 5개 국가는 공인국가라고 그래요. 예. 그 미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또 어디 있죠? 영국, 프랑스, 예. 중국도 옛날에는 연합국이었습니다. 예. 러시아도 그렇고요. 이 5개 국가가 공인 핵 보유국이고요. 비공인 핵 보유국이 뭐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네.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 북한도 이제 그 대열에 사실은 이미 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대칭 전력인 핵을 한반도의 북쪽에 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인데 사실 이 평화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생공존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을 이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평화공존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상생이 저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노동당 당규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적화통일. 네. 그런데 적화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통일전선전술이거든요. 통일전선전술이라는 게 양의 탈을 쓴 이리전술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잡아먹는 그런 구조인데요. 어쨌건 북한이 30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김일성 1인 수령 체제를 바치고 김정은 정권의 생존 그 자체인 핵을 네. 포기하겠습니까? 포기를 안 했을 때 그 핵을 가지고 적화 통일을 안 하겠어요? 쏟아부은 돈과 노력과 희생이 얼만데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같이 잘 살자? 그렇게 가겠어요? 잡아먹고 말지. 그래서 문재인이 순진하다고 하는 게 평화체제? 그래서 공생공존이 된다? 이거는 초딩 수준의 상상력에도 못 미치는 상상력이에요. 그래, 군사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 전체 GDP보다도 더 많은 국방 예산을 쓰는데 네. 한국하고 북한은 이미 군사적으로 끝난 겁니다. 네. 비대칭 전력인 핵 보유국가고 생화학 무기를 세계 최강으로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인데 재래식 무기로 거기다가 인건비에다가 기타 쓰잘데없는데 돈 쓰는 국방비 예산 가지고 북한을 이기겠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네. 남북 군사력 균형은 이미 끝난 거고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호시탐탐 처음에는 우리 민족끼리 해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은 이리의 본성을 드러내서 콱 하고 잡아먹겠죠. 순간입니다. 잡아먹히는 거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게 공생공존이 안 되는 구조예요. 네. 평화로운 공생공존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하고 북한이 50대 1입니다. 예. 국력이 50대 1인데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SOC가 하늘과 땅이에요. 어느 세월에 이 50대 1의 격차를 줄이면서 통일된 한반도가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89년 통독 상황이 연출됐을 때는 동독과 서독의 GDP 격차가 3대 1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몇십 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50대 1인 남과 북이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민족끼리 잘해도 회복하려면요 50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꼬꾸라지겠죠. 나라가 망하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게 정치적인 거예요. 네. 정치 지배 이데올로기가 북한은 공산주의고 우리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저 나라는 공산주의에다가 김정은 1인 수령 체제예요. 일당 독재. 일당 독재. 그러니까 중국에서 프랙티스하고 있는 집단 지도 체제도 아니고요. 베트남에서 프랙티스하고 있는 집단 지도 체제도 아니고 구소련에서 프랙티스했던 집단 지도 체제도 아니고 오직 위대한 수령 동지 1인 김정은만 있는 1인 수령 체제. 예. 옛날로 치면은 히틀러, 스탈린 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극악무도한 그런 정권이에요.
이 정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대한민국이 공생공존이 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이 평화파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불완전한 이 평화체제 하에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결합 자체가 너무나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재인은 그걸 알겠죠. 옛날에 레닌이 공산주의 수괴로서 레닌이 평화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레닌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 공산당이 지배하는 체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팍스 커뮤니스트 파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산주의자에 의한 공산당에 의한 평화. 평화 그거예요. 그러면은 공산주의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공산당이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공산당이 지배를 영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김정은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 보면은 김정은 월급쟁이 사장 같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오너 재벌 기업가라면은 문재인은 월급쟁이 사장 같아요. 같이 서 있는 모습 보면요 너무 굴욕적이에요. 그냥 부하 직원이 결제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행원이 따라다니는 것 같고 실제로 기능도 그것밖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죽하면 오지랖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충성하면서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 제발 이거는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만일에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라는 그 정서 속에 그 정서가 김정은이 말하는 평화, 공산당 원조인 레닌이 말하는 팍스 커뮤니스트 파티가 자리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불행한 거죠. 참 따끔한 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이 빠진 평화쇼는 가짜 평화쇼라는 말씀이네요. 쇼가 언제까지 갈지, 진실은 언제쯤 드러날지, 가짜 평화쇼, 이제는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매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될 일입니다. 구독, 추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